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가지 공지사항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한 13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진대 문제는 마감이 11월 14일입니다.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청원에 좀 참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모든 커뮤니티에 퍼날 넣으셔서 20만 명 반드시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많이 힘써 주세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녹음 중에 속보가 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문화방송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네, 방송에는 어떤 국민이나 참여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거는 어떤 질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격이 없는 그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상황에는 누가 볼까? 네. MBC가 이번에 완전히 대박을 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방식이 소위 미국에서 타운홀 방식이라고 하죠. 타운홀 미팅을 하거든요. 예.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예산이라든가 뭐 지역개발이라든가 뭐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타운홀에 모여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다 논의한 다음에 투표를 결정하고 그러거든요. 지역 공청회 같은 거죠. 예, 그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재밌을 것 같네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런던에 있는 김인수 변호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의 아내분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분이 그냥 너무 뒤집어지신 거야.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분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행동에 옮기셨어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형법재판소에다가 윤석열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반부패 수사 1, 2, 3 부장검사를 불법 고문, 정신적, 신체적 모두 한 행위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불법을 자행한 그리고 자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검사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분 많이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 조국 사태 이후에 메이저 언론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지각 변동 축이 있어요. 이 국민들이 더 이상 언론의 소비자로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론의 이 진짜 극단적인 횡포, 수백만 개의 기사를 쏟아내는 이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완벽하게 공조 체제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정보를 유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뉴스를 찾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서고 움직이고 팩트체크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나경원 아들의 논문을 밝혀내고 국정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근거들을 충분히 다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메이저 언론사의 파상 공세에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소위 이 중도층 이렇게 정알못들은 먹혔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서 결집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진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준 데가 미스 USA하고 파리쿡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네, 나경원 아들에 대한 논문 의혹을 쫙 밝혀냈어요. 사실상 진짜 특종을 터트린 거죠. 뭐 검색어부터 해가지고 팩트체크부터 엄청났죠. 진짜 화력이 정말 엄청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한국의 언론가 막히니까 한국의 언론이 이 커뮤니티나 여론을 받아주질 않으니까는 결국은 이분들이 해외에 있는 언론, 미국에 있는 언론사에다가 나경원 아들에 대한 이걸 제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토당토하게 나경원하고 나경원 아들이 국제뉴스에 막 빵빵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이 백악관 청원했네?
어떻게 하면 좋아? 트럼프가 나경원 이름하고 나경원 아들 발표할 것 같아. 네, 그리고 미국 교육부에 청원하고 예일대에 제보하고 그 과학경진대회 그 주최 그 단체에 제보하고 이제 엄청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거 하나도 싫지 않았어요. 조국을 비판했던 공정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조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100만 개가 넘는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인 그보다 더한 완벽하게 팩트로 봐도 나온 이 나경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는커녕 기사조차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커뮤니티의 여론을 거의 태극기 취급했다라는 거야. 수백만의 촛불도 태극기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태극기와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언론과 이 보통 사람들의 여론은 커뮤니티로 모여든 이 보통 사람들의 여론은 완벽하게 괴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몇 달을 떠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언론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본 모습에 대해서. 나경원이 팩트 수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잖아.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검찰이 끽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무단으로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가 과반이었죠. 한국당 의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 농성 등으로 팩트 시도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게 불법 경호권을 행사했고 민주당, 정의당 관계자들은 외부인들을 불러 바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의를 입혔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야당 의원이자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 수호 행위를 위해 희생했던 의원과 관계자들을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네, 이 여자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럼 조사 받아. 그러면 문희상 의장부터 소환하십시오. 절대 본인은 책임을 안 져요. 말로는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저부터 수사하십시오. 그럼 수사 받아. 문희상 의장부터 먼저 하십시오. 네, 진짜 너무 양아치야, 여전히. 네, 근데 이번에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진짜 화들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네요.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여론조사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다당제를 선호하는 게 55.5%, 56%예요. 그러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가 46.4%거든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의미를 잘 몰라.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라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는 완전히 잘못된 여론조사고,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서 법정 기한 안에 표결해야 한다. 53.3%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처리해야 된다. 35.6%. 네, 높습니다. 게다가 나경원이 정말 뒤집어질 만한 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66.7%가 찬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28.2%. 이건 자한당 지지율이겠죠? 나경원 어떡하니? 패트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가 67%네? 패트 법정 기한 안에 표결해야 된다? 54%네? 네, 열일했지만 별로 얻은 게 없네요, 나경원. 그 매년 10월 되면 한국대학신문에서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 사회, 취업, 교육 부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중 정치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2위 노무현 대통령, 3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였어요. 경제 분야는 이제 이재용, 이건희 회장. 문학인은 윤동주 시인, 언론인이 손석희 사장이었어요. 이건 좀 빨리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근데 이번에
지금 재밌는 뉴스가 나왔네요. 여러분 수누라이프 보면 서울대 수누라이프는 지금 언론하고 완전히 연동되어 있어요. 조중동이랑 경제신문들하고. 얘네가 뉴스를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마치 서울대생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서울대의 뭐 지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걸 언론이 실어줍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자살골이야. 얘네들이 서울대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얘네가 어떻게 서울대의 대표성이냐. 서울대에 있는 어버이연합이나 일베 애들이지. 진짜 좀비들이지. 예,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요. 두두두두두두두. 이명박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이명박입니다, 지금.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는데, 두 번째 박정희입니다. 세 번째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요, 박근혜보다 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0위. 최규와 윤모선 다음으로. 국민 여론조사 국정지지도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20대와 3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 아이프 애들이 완벽하게 일베 애들이고 여론과 괴리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애들이 교국을 붙들고 조국 사태를 이끌어가고 여론전을 했다라는 거. 서울대를 대표성을 가지고. 저는 이 서울대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다수의 서울대 애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절대로 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고 이 사회의 지배계층 혹은 언론 혹은 정치인이 될 수 없도록 우리 진짜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몸만 젊을 뿐이지 60만 젊을 뿐이지 정신은 그냥 어버이 연합인 거예요. 멘탈은 일배고 너무 안타까운 청춘들이죠. 네, 요즘 여러분 가을 늦가을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상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들 그 문학적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 요즘 그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제목 명태. 어릴 때는 노가리, 살아있으면 생태, 얼리면 동태, 방건조하면 코다리, 바짝 말리면 북어, 얼렸다 녹으면 황태, 맛이 가면 성태, 썩으면 진태.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